계속해서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전략에 대한 고민. 오늘은요, 음식료 섹터 메리츠증권 김정욱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K푸드의 활약이 아주 대단합니다. 네. 내수가 바짝 메말라 있는 가운데 세계 무대를 향해 한 걸음씩 나가가는 우리 K푸드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뭐 삼양식품도 오늘 주가 흐름 좋았고 S&D도 신고가를 썼거든요. 관련 종목들의 고공행진 계속될지 전반적으로 식품 시장, K식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올해도 이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K푸드 테마는 지난해가 좀 강했습니다. 1분기 실적 호조와 함께 전반적인 관심이 이제 K푸드에 쏠리면서 음식료 전반 강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조금 다르죠.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섹터를 바라봤을 때 이전 대비해서 섹터 전체 움직임보다는 개별 움직임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제는 이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이 초고령 사회 진입, 저출산, 인구 감소 등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내수 시장의 한계는 명확해졌고요. 이제 수출, 해외로 나가는 부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4분기 실적 호조를 보였고 여전히 국내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국내 내수 부진 때문에 마케팅비, 경쟁 심화 등 이유로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많이 엇갈렸고요. 그 결과로 1분기 예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K푸드의 성공 요인은 저는 네트워킹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거 우리가 이제 국내 시장의 라면만 보더라도 1980년대 라면은 50개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은 500개가 넘는 다양한 라면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이 성공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여기서 불닭볶음면이 글로벌로 히트친 이유는 결국 네트워킹 효과. 이 제품이 단순히 라면으로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구매했을 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에 올릴 수 있는 이 컨텐츠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러한 좀 네트워킹 효과가 기대되는 제품이 나온다면 여기에는 신제품 성공의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넥스트 이 마케팅 효과가 톡톡이 있을 식품 종목들이 또 어떤 것이 될지 궁금해지는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한 상황 속에서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좀 맞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다음 달 2일부터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K식품은 이 관세 타격에서 조금은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관세 영향은 조금 중립적입니다. 그리고 중립이에요? 우려와 이제 기대가 좀 공존하는 상황이고요. 일단 우려 부분은 원재료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재료 수급 측면에서 이 글로벌 물류 체인, 그러니까 이 공급망 자체가 조금 위협을 받았을 때 이 원재료비 상승으로 이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려가 크고 이어서는 또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판매가 측면에서 이 관세에 따른 경쟁 약화를 많이 의심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음식료품들이 B2C 제품이기 때문에 B2B와는 좀 차별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B2B 쪽은 아무래도 한 10%, 20% 정도의 가격 차이가 경쟁력이 아주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이 관세 이슈가 매우 좀 위협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음식료품은 개당 단가가 1,000원에서 2,000원, 비싸도 한 5,000원 정도 내에서 다 결정되기 때문에 10% 관세 부과의 경우 음식료 업체들이 아마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B2C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이제 이 제품이 출시가 됐을 때 처음에 접하게 되고 그다음에 반복 구매가 이어지고 충성 그리고 재도약을 하면서 장기간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갑니다. 지금도 상위 1등하고 제품들은 이 국내 이제 식품 소비자들이 대부분 한 50년 이상의 수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도 B2C 브랜드로서 성공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지금 포진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한 10% 정도의 가격 인상은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소비 활동을 이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우려는 이제 원재료비 부담 이쪽은 많이 우리가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겠지만 이 판매가 측면에서의 걱정은 우리가 좀 접어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갑이 열리는 수준이 더 부담스러워질 맞습니다. 수밖에 없단 말이죠. 사실 지금 모든 게 비싸지면서 원두 가격 너무 올랐다. 네. 그리고 카카오 값도 너무 올랐다. 빼빼로 비싸지죠. 저가형 커피들도 지금 슬금슬금 가격을 올리면서 뭐 지금 1,500원 하던 게 어느덧 1,900원도 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그래도 좀 원재료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진 않을지 여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시기는 22년도 초반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코로나 이후의 유동성 환경 그리고 기상 이변,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수급 우려로 고물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때 오버슈팅한 고물가는 다시 좀 안정세를 찾고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 좀 기대하시는 부분은 결국 좀 기상 이변 이슈의 해소. 작년까지는 우리가 엘니뇨를 많이 걱정했다면 올해는 좀 라니냐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니냐는 이 북미 남미의 가뭄을 유발해서 특히 옥수수, 대두를 주로 생산하는 지역에 가뭄을 피해 주기 때문에
때문에 고물가 상승 우려가 되는 이제 기상이변인데요. 시기적으로 라니냐가 오는 시기가 한 4, 5월 정도 이 작황이 시작된 시기에 온다라면은 좀 위협적이었지만 아직 시기상으로는 조금 딜레이되고 있기 때문에 기상이변 우려는 좀 접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이 원재료비 부담에 따라서 지금은 주력으로 이제 소비하는 옥수수, 소맥, 대두, 원당 같은 핵심 곡물이 아니라 카카오라든지 커피라든지 오렌지라든지 약간 이 스페셜티 이런 원재료들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관련된 품목들의 좀 간헐적인 가격 인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에는 주요 곡물 가격들이 아직은 좀 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말씀하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도 영향을 주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일단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전년보다 좀 개선되는 작황 이 흐름으로 이제 곡물가 좀 떨어진다라면 주요 원재료 전반적인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는 이제 좀 작년보다는 접어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이제 소비자분들이 지갑이 많이 얇아지면서 소비력이 떨어졌거든요. 코로나 시기와 비교해 보면은 가공식품은 20% 상승을 했고요. 외식 물가는 25%, 농산품들은 30% 상승했는데 이게 대표 지수기 때문에 개별 단위로 보면 거의 한 40-50%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도 여기서 추가적인 가격 인상은 이 소비 저항,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신중한 입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오늘 시장 보시면 아셨을 거예요. 뭐 네. 유통주 있잖아요. 네. 롯데쇼핑, 신세계, 이마트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 우리 시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4분기 실적 이후로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에서 이 약간 빅베스 성격으로 4분기가 부진했고 여기에 따른 또 반작용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턴어라운드 느낌으로 이제 전망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4분기에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연된 소비가 올해 1분기에 기대가 되고요. 또 날씨 효과도 예상보다 추웠던 1, 2월 효과 때문에 이제 의류 판매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백화점, 이제 마트 중심으로 이 전년도 기저와 또 4분기 기저 효과의 플러스로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다라는 게 최근에 강세를 만들었고요. 또 최근 이제 주식시장이 약간 순환매 성격도 왔었고 또 이 수출주들이 흔들릴 때 방어주 컨셉으로도 이제 수급이 좀 쏠렸기 때문에 유통은 이제 낮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라는 장점과 이 수급적인 이 메리트가 더해지면서 1분기에 좀 단기 상승이 많이 나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요즘 시장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기관이 좀 매집에 나서는 종목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중국이 내수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려고 이제 많은 돈을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이에 따라서 우리 관련 K푸드 종목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식품 관련해선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중국 노출이 높은 기업들 역시 좋을 거고요. 지금 양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게 B2C인지 B2B 쪽의 투자인지 알 수는 없으나 사실 목표는 내수 부양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소비의 비중이 높은 오리온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소비 경기 회복과 함께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오리온은 이 채널의 구조조정 통해서 이 중소 간접화를 통해서 이제 유통업체들과 좀 마찰이 있었고요. 이 부분 때문에 매출의 공백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런 기저효과 플러스 채널의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신제품 등으로 다시 공략할 수 있어서 매출 성장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중국 이외에도 베트남, 러시아가 고성장을 보여주면서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리온은 이제 국내는 가격 인상, 중국은 내수 부양 정책에 따른 소비 회복 그리고 신제품 효과, 러시아, 베트남의 이제 지원 사업 더해지면서 올해만큼은 또 가이던스에 준하는 실적을 내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삼양식품, 풀무원 등 해서 중국의 노출도가 있는 기업들 올해 실적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소비 경기 회복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의 노출도가 높은 오리온, 삼양식품 꼽아주셨는데 확실히 두 종목은 영업이익률이 또 우리 식료품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20%를 넘어서는 네. 기업이란 말이죠. 그럼 오리온의 영업이익률 올해는 20%를 상회할 것으로 보십니까? 가격 인상 효과도 있었고요. 국내 네. 쪽에서.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종전하게 되면 이제 환율이 안정화되거든요. 러시아는 이제 환율 불안정 때문에 또 원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수익률 개선에 좀 기여를 할 거고 수익성 개선에. 그런 분 더했을 때는 올해 오리온은 전년보다 좀 높은 수익성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그렇게 오리온의 꼬북칩이 맛있다라는 이름으로 잘 팔린다고 알고 네, 네. 있어요. 또 세계적인 감자칩 회사 레이스도 영업이익률이, 펩시코도 영업이익률이 20% 밑인데 20%를 넘어서는 우리 기업, 자랑스러운 두 기업 오리온과 삼양식품의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 올해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김정욱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